아버지, 은행에서 보안 업데이트 한다니까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 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며느리는 늘 다정한 얼굴로 집안에 웃음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 아무도 알지 못한 그림자가 존재했죠. 77세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10억 원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질 것이라고, 그것도 가장 믿었던 며느리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며느리 민지는 결혼 3년 차, 겉으로는 효녀 중의 효녀였습니다. 매일 아침 시아버지께 직접 차를 우려드리고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며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냐며 부러워했고, 시아버지도 우리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다며 늘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가면 뒤에는 악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6개월 전부터 남편의 대학 선배인 준호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만남이었지만 준호가 시아버지가 부자라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봐. 라고 제안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 건강 관리를 핑계로 삼았거든요. 아버지,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라며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가서 시아버지가 언제 은행에 가는지, 언제 통장을 확인하는지 자연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가 많다던데 아버지는 비밀번호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며 슬쩍 떠보기도 했고요. 심지어 아버지, 핸드폰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새로 바꿔드릴까요? 라며 핸드폰까지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다며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버지한테 사업자금 좀 부탁드려볼까요? 민지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돈에 손 떼는 건 절대 안 돼. 그분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거야.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죠. 바로 시아버지를 직접 타겟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벌이는 전문 사기꾼이었지만 민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호의 유일한 여자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민지를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더욱 치밀한 로맨스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지야,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시댁에서 고생만 하고 있으니 내가 꺼내주고 싶어. 라며 달콤한 말로 꼬셨습니다. 민지는 하지만 남편도 있고 시아버지도 계신데 라며 망설였지만 준호는 진짜 사랑 앞에서 그런 게 무슨 의미야? 우리 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며 계속 부추겼습니다. 민지는 점점 준호의 말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그럼 정말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 라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정도만 알아챘을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의 일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은행에 가는지, 어떤 계좌를 주로 사용하는지, 비밀번호는 어떻게 설정하는 습관이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혹시 비밀번호는 생일로 하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거나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던데 아버지는 그런 전화 오면 어떻게 하세요? 라며 정보를 캐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며느리가 걱정이 많네라며 웃으면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며느리는 알까요? 시아버지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민지의 작은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아버지, 혹시 신한은행 비밀번호가 생일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문제는 시아버지가 그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은행 계좌 있다고 얘기했나? 라고 묻자 민지는 순간 당황하며 아, 그냥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서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민지가 아버지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왔네요. 라며 통화 내역을 유심히 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속으로 뭔가 이상하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지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의심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의 핸드폰으로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준비됐지?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아버지의 돈으로 준호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아버지가 부엌 문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준비됐다는 게 뭘까? 시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거실로 돌아가 평소처럼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의 핸드폰에 첫 번째 스미싱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내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하나가 그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릴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입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계좌 인증이 필요합니다. 민지는 일부러 시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 이런 문자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가짜가 많다던데. 라고 말하면서도 시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래. 그럼 은행에 직접 가서 물어볼까? 라고 시아버지가 말하자 민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아버지는 편히 계세요. 민지는 방으로 들어가 준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행에 직접 가시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준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진정해. 내가 은행 직원인 척 전화를 걸 테니까 아버지께 받으라고 해.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미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방에서 나온 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군. 시아버지는 일부러 준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의 연기는 꽤 능숙했지만 40년간 사업을 해온 시아버지를 속이기엔 한참 부족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점에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시아버지가 말하자 준호는 잠시 당황하며 아니요. 전화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들킨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라며 순진한 노인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인증번호를 보내드릴 테니 확인 후 알려주세요. 라고 했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며느리 바꿔줄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의 말에 은근히 기뻐하며 전화를 받아 들었습니다. 네, 저 며느리인데요. 아버지 대신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날 밤 민지는 준호와 만나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완전히 믿고 계셔. 이제 큰 금액을 노려봐도 될 것 같아. 준호는 민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여자야. 이 일이 끝나면 우리 해외로 나가서 새로 시작하자. 민지는 그 말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시아버지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민지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더 큰 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지원금 신청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준호가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어르신, 상생 소비 지원금이 나왔는데 신청하지 않으시면 기회를 놓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게 있나요? 몰랐네요. 라며 순진하게 반응했습니다. 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며느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준호의 제안에 민지가 나서서 아버지, 제가 다 해드릴게요. 복잡한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의 신분증, 통장, 심지어 도장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서류 준비하려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고맙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은행에 미리 연락해서 계좌의 돈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민지가 보고 있는 통장 잔고는 가짜였던 것입니다. 준호와 민지는 시아버지의 계좌에서 큰 돈을 빼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래가 계속 실패했습니다. 왜 안 되지? 라며 준호가 당황할 때 민지는 아버지께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그 계좌는 정기예금으로 묶어뒀어. 다른 계좌를 써야겠다. 라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지는 그 말을 믿고 다른 계좌 정보를 물어봤지만 그것 역시 시아버지가 미리 준비한 함정이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민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도 동시에 비슷한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준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다른 여성들과 나눈 똑같은 달콤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곧 함께 새 출발하자라는 메시지를 여러 명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준호에게 따졌을 때 그는 그건 일이야. 너만 진짜로 사랑한다. 며 둘러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은행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내 계좌에 수상한 접근이 있었다는 거야. 민지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 그게 제가 지원금 신청하려고 확인해 본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그래, 그럼 괜찮겠네. 라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민지와 준호가 만나는 모텔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녹음한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큰 금액을 빼낼 거야. 그러면 우리 해외로 튈 수 있어. 시아버지는 의심 안 해? 전혀, 완전히 믿고 있어. 순진한 할아버지야.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들키면 어떡하지? 라고 묻자 민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소문을 퍼뜨려 놨잖아. 아들한테 말해서 요양원에 보내면 돼. 그러면 아무도 시아버지 말을 안 믿을 거야. 준호는 소름 끼치도록 웃으며 역시 똑똑해. 그럼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겠네.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이미 동네 사람들한테 시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말해뒀어? 며칠 전에는 부녀회장님한테 요즘 아버지가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 고 걱정되는 척 상담도 했고 모든 준비는 끝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시아버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의심이나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동네에서 겪은 이상한 일들이 모두 설명되었거든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장님이 어르신, 요즘 몸은 어떠세요? 라며 유독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것, 슈퍼마켓 사장님이 거스름돈을 줄 때 천천히 세어보세요 라며 평소보다 또박또박 말했던 것, 심지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때도 어르신 조심하세요 라는 말에 묘한 동정 어린 시선이 섞여 있었던 것까지 말입니다. 며느리는 동네 곳곳에 시아버지가 요즘 많이 약해지셨다.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 길을 잃을까봐 걱정된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동네 부녀회장에게 혹시 치매 전문 병원 아시는 곳 있으세요?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상담까지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려고 했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폭로해도 어르신이 또 헷갈리세요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덫을 쳐놓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며느리의 사기를 폭로했다면 과연 누가 믿어주었을까요?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착한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식으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말이야. 시아버지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동네 사람들 표정이 이상했구나. 며느리가 시아버지 걱정된다며 흘린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요즘 가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하세요. 혹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아버지는 그때마다 며느리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77년을 살아오며 크고 작은 배신은 많이 당해봤지만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게 하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노였다면 이 순간부터는 서늘한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구나. 너희가 원한다면 진짜 게임을 해보자. 월요일 아침 평상시처럼 민지가 시아버지께 차를 대접하며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을 때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아.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거든. 민지는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을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민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내가 준호라는 남자와 나를 속이려 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민지는 그제야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현명하지 마라. 나는 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부터 내 계좌 정보를 넘기는 것까지 모든 걸 다 봤다. 시아버지는 차근차근 준비해둔 증거들을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심지어 준호가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 기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용서. 내가 나를 바보 취급하며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 혹시 용서를 생각했니? 민지는 그제야 자신의 모든 계획이 탈로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뒤에서 순진한 할아버지라고 비웃을 때 나는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준호도 곧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해외로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민지를 버리고 혼자 튀려 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준호는 이미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쓴 전문 사기꾼이었고 민지는 그의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준호가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준호는 모든 것은 민지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수집한 증거들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민지도 징역 3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게는 나는 그저 돈덩어리였구나. 민지가 교도소에 간 후 시아버지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올라있던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며느리와 살면서도 참고 지내셨다니 대단하다며 오히려 시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민지의 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찾아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선택한 길에 책임져야 하는 거죠. 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등산도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교도소에서 출소 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반면 시아버지는 새로 사귄 이웃 할머니와 함께 문화센터에 다니며 새로운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극명한 대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그저 진실을 밝히고 내 삶을 되찾는 것이었어. 그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7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시아버지,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한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복수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회자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을 넘어서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수는 성공이 최고의 보답이라는 그의 철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내연남의 치밀한 계획은 결국 시아버지의 더욱 치밀한 복수 앞에서 무너졌고 진정한 승자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시아버지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 코난이라는 경찰청이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 보안 앱으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앱이며 스미싱 메시지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휴대폰에 꼭 설치하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